런던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오래된 도시긴 하지만 한편 다이나믹하고 현대적, 세련된 모습은 어느 나라의 젊은이든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테마 세계여행 영국편 첫 번째로 젊은이들의 런던, 다이나믹한 런던을 그려보았습니다. 런던의 광문 히드로 공항, 세계에서 이용객 수가 많기로 5손가락이 든다고 하는 공항입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저희들을 맞아주는 것은 바로 코스타 커피점이었습니다. 미국에 스타벅스가 있다면 영국에는 코스타 커피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코스타 커피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는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타고 패딩턴 역으로 가 그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트라팔가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라팔가 광장은 아마도 런던 시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1805년 나폴레옹이 지휘하던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을 트라팔가에서 격파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을 지킨 넬슨 제독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광장입니다.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장 중앙에 50m 높이 솟아있는 기둥과 그 꼭대기에 넬슨 제독의 동상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세운 이유는 넬슨 제독의 유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프랑스를 감시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려달라.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을 떠오르게 하는 동상입니다. 매년 12월에는 노르웨이 정부에서 직접 보내온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광장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 트리는 노르웨이가 나치의 지배에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 영국에 감사하는 뜻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라팔가 광장에서 약 15분 정도 북서쪽으로 걷다 보면 런던 관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피카딜리 서커스가 나타납니다. 지하철 피카딜리 서커스 역과 바로 접해 있으며 주요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피카딜리라는 이름은 피카딜이라는 레이스 칼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레이스 칼라가 16세기 귀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부자가 된 양복정 주인은 지금의 피카딜리 서커스 땅에 초호화 주택 피카딜 홀을 세웠다고 합니다. 광장 중앙에 있는 분수대에는 아동보호법의 주창자인 샤프스 베리경을 기념해 세운 에로스상이 있으며 광장 주변에는 영화관, 게임센터 등이 자리에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는 화려한 선전 간판 등으로 유명합니다. 런던은 사실 간판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도시이며 이곳만 유일하게 화려한 네온 간판이 허락된다고 합니다. 런던은 뮤지컬 공연으로도 유명한데요. 실제 뮤지컬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뮤지컬 코미디가 미국으로 건너가 뿌리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양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찾았던 레미제라블을 뮤지컬의 형태로 만든 사람은 프랑스 작곡가 알랭 부빌과 클로드 미셸 션버그입니다. 이들은 1972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관람하고 큰 영감을 받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미제라블은 1980년 파리에서 초연됐지만 영국의 뮤지컬 제작자인 카메론 매킨토시가 일과 그 후의 원작을 부분적으로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5년 10월 런던에서 레미제라블이 처음 상연이 되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게 공연된 레미제라블은 세트나 오케스트라, 배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저에게 영화 이상의 박진감과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극장가 남쪽의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차이나타운이 샤프스베리 애버뉴 남쪽 일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려한 중국 문이 장식된 제럴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자 간판을 단 수십 채의 중화 요리점이 늘어져 있습니다. 특히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가장 맛있는 광동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가까이 위치한 번화한 레이스터 스퀘어에는 그 중앙에 작은 공원이 있으며 공원에는 이곳에 인연이 있는 유명한 영국인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이곳을 방문했는데 역시 이곳도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는지 인파로 붐벼 런던의 도심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981년 영국 정부가 런던 동부 템스 강변의 도크랜드 지역을 비즈니스지구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을 커네리 워프라고 합니다. 현재 커네리 워프는 런던의 새로운 금융의 중심지로
JP 모건, 모건 스탠리, HSBC 등 국제적인 금융회사와 다국적 법률회사 및 로이터사와 같은 언론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카네리 워프에 있는 초고층 건물들은 카네리 워프 타워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건물로 1 Canary Square, 8 Canary Square, 25 Canary Square 등이 있으며 이들 세 건물은 런던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런던의 다른 곳과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개발한 지역이라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세련된 것이 런던의 일부 같지가 않더군요. 주변에 고급 레스토랑, 펍과 카페 등이 정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무 시간 후 늦은 오후에는 맥주잔이나 와인잔을 들고 건물 주변의 잔디밭에서 소셜라이징하는 젊은이들, 소셜라이징하는 금융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카네리 워프를 베이스 캠프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내내 이곳을 아침과 저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아침은 상쾌한 템스 강바람으로 시작을 했고 저녁은 고층 건물과 강변의 환상적인 야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코벤트 가든은 지하철 코벤트 가든역 남쪽에 있는 바닥에 돌이 깔린 광장입니다. 약 900여 년 전 대헌장으로 유명한 킹 존 시기로부터 농지였던 이 지역을 코벤트 가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3세기경부터 코벤트 가든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은 웨스트민스터 성 베드로 사원으로 다 옮겨지고 수도원 및 런던 시민들의 식량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네요. 창고처럼 늘어서 있는 붉은 벽돌 건물과 광장은 17세기부터 있었던 청과시장의 흔적입니다. 1974년 청과시장이 교회로 옮겨지면서 대신 펍과 상점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코벤트 가든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번화가라서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자주 벌어지고 주변을 구경하기만 해도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에서 오드리 헵번이 분장한 주인공 일라이자가 꽃을 팔던 거리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이나믹한 런던의 풍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영국 여행은 계속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